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어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무회의를 열고 제19대 대통령 선거일을 오는 5월 9일로 확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대선 출마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요. 황 권한대행의 대선 불출마 선언과 또 대선의 확정으로 이제 전국은 본격적인 대선 모드로 돌입을 했습니다. 어제까지의 상황만 본다면 과연 황교안 권한대행의 지지층이 어디로 이동할 것인가, 그리고 연휴 다음 주죠 5월 9일에 세대별 투표율은 어느 정도 될 것인가가 대선판을 바꿀 수 있어서 셈법이 아주 분주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정치는 생물이라고 할 때 지금의 구도가 어느 정도 유지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이제부터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제부터라는 생각으로 오늘 하루 열심히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모든 자격증 합격 시대 에듀 공무원 시험 합격 시대 에듀 취업 성공의 합격 시대 에듀 이 시대의 모든 합격 시대 에듀 합격의 공식 시대 에듀. 시대 에듀. 한계를 넘어 글로벌 리더가 된다는 신념으로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1968년부터 오직 프레스 제작으로 한 길만을 걸으며 세계로 나가고 있는 IDS의 도전과 혁신은 계속됩니다. 고객 만족을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는 주식회사 IDS. 김 사장님은 고민하던 공장 먼지 악취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박 사장님도 쉽게 없애기 어려운 식당 연기 냄새를 해결하려면 정답은 역시 우연집진기. 이제 25년 기술의 우연집진기로 말끔히 해결하세요. 집진기는 역시 우연집진기. 우연집진기. 검색창에 우연집진기. 건설 관련 업체 정보들은 더하고 직거래니까 중간 마진은 빼고 매출을 곱하면 이거 결국 플러스네. 아무리 계산해도 건설 플러스. 견적부터 계약까지 건설산업 직거래 장터 건설 플러스. 건설 플러스. LG G6 18대9 화면비에 풀 비전으로 보다 넓은 세상을 열다. 손안에 폭 넓은 세상 LG G6.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예,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백경규 시사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밤새 들어온 소식부터 좀 알아볼까요?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죠. 이 사드의 핵심 장비, 이것 때문에 중국이 지금 그렇게 자극적으로 반응하는 건데, X밴드 레이더가 빠르면 내일 국내에 들어온다 그러죠? 그렇습니다. 이 조기 대선, 특히 이제 그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의 그 한중일 3국 방문 직전에 이 사드 핵심 장비를 이제 국내에 들어온다는 점에서 주목이 되는데요. 미국 측이 중국 측에 확실한 메시지를 보내려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사드 배치 더 이상 변화가 없다. 이런 입장을 이제 분명히 하고 예. 이제 중국을 만나겠다는 것이어서 예. 이 중국 측의 그 대응이 어떻게 나올지 좀 주목이 되는데요. 네, 엑스밴드 레이더와 함께 그 사드 운용 병력 가운데 일부도 함께 도착할 것으로 이렇게 알려졌고요. 그리고 그 다른 사드 장비들도 이달 중으로는 모두 이 국내에 들어올 것으로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 중국은 어제 소비자의 날이었죠. 그래서 한국 단체 관광을 이제 전면 금지를 했는데 아무튼 이 타격이 좀 적지 않. 굉장히 좀 상당히 좀 크다고 하죠. 그래서 예. 어떻게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 좀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죠. 맞습니다. 예. 자, 국내 소식 알아보죠.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21일,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이죠, 그죠? 그렇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 오전 9시 30분에 출두를 통보했는데, 박근혜 대통령 측이 출두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두고 봐야 된다고 봅니다. 네. 적극적으로 임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두 번 들은 게 아닌데 한 번도 임한 적이 없어가지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하죠. 왜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이제 바로 강제 체포영장이랄까 이런 것들이 발부가 될 거기 때문에. 근데 법률 전문가분들이 그러는데 네.
강제 체포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한 번 더 소환을 날짜를 정해서 부를 거래요. 그렇죠. 그때도 거부를 하면은 이제 그때 체포영장을 발부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어떻든 예. 어제 이제 과연 이제 어떤 반응을 보일까가 좀 주목이 됐는데 예. 박 전 대통령 측 그 변호인단 어제 그 박 전 대통령과 접촉 후에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서 이 검찰이 요구한 일시에 그 출석을 해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다고 이제 밝혔습니다. 말씀하신 예. 것처럼 그런데 뭐 이런 약속이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 과연 이제 어떻게 나올지는 그때 가봐야 이제 알긴 하겠습니다만 어제 이제 그 검찰의 그 특별수사본부 특수본 그 1차 소환 때부터 이제 그 박 전 대통령의 그 편을 맡았던 유영아 변호사가 어제 오후에 이제 그 강남구 삼성동에 박 전 대통령 집을 찾아서 2시간여 동안 머물다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자리에서 뭐 논의가 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보는데 박 전 대통령 측으로서는 일단 더 이상 그 검찰 소환을 거부한다거나 혹은 미뤄서는 여론의 역풍 그리고 또 별다른 그 실익이 뭐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은데 박 전 대통령이 이제 과연 어떻게 할지는 지켜봐야 되겠죠.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 국민들은 여기에 한 가지 더 바랄 겁니다. 성실하고 진실된 자세로 조사를 받게 되기를 바랄 겁니다. 두 가지 다. 예. 일단 기대는 해봐야 되겠죠. 하여간 그렇게 돼야죠. 기대를 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 조기 대선일이 이제 5월 9일로 확정이 됐는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서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대선 불출마도 선언을 했죠. 네, 뭐 저는 그 어제 임시 국무회의까지 열었다고 한다면 왜 이제 하루 전인 하루 전에 그저께 네, 안 했느냐? 정기 국무회의 때 결정하지 않았을까? 예.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예.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무척 그 고심을 했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그 지지표가 과연 이제 어디로 갈 것이냐. 예. 여기에 그 정치권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이 자유한국당은 그 홍준표 경남도지사 쪽으로 오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기대를 갖고 있다고 하죠. 이 바른정당의 그 유승민이나 그 남경필 후보들 또한 역시 그 자신들에게 좀 유리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뭐 국민의당의 그 안철수 후보나 이 민주당의 그 안희정 후보 쪽으로의 그 이동도 일부 그 예상이 된다. 이런 이제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황교안 권한대행이 그 자당 후보로 그 출마하기를 희망하면서 이 번경선 직행이라는 그 특례 규정까지 뒀던 자유한국당. 어제 이 특례 규정 없애기로 했다고 그러죠. 이 특례 조항을 그 문제 삼아서 그 경선 참여를 거부했던 그 이인재 전 최고위원이나 김진 전 뭐 중앙일보 논설위원 어제 그 이제 경선에 그 복귀를 했고요.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그러나 이제 그 불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네. 홍준표 경남도지사 오늘 그 이제 예비 후보로 그 등록을 할 것 같은데 예비 후보 등록 마감이 오늘 오후 9시라고 하죠. 하도 많이 나오니까요. 불출마 선언한 사람이 오히려 주목을 시선에 받아요. 보이죠. 맞습니다. 예. 네. 야, 근데 그러고 참, 어제 말이에요. 이것도 주목할 일인데. 자유한국당하고 바른정당,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개헌특위 간사들이 5월 9일 날 대통령 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 이렇게 합의를 했지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네, 그러나 뭐 일장 춘몽으로 좀 끝날 것 같습니다. 끝난 건 아니죠, 이게. 네, 예. 끝난 건 아니지만 예. 거의 뭐 끝나가는 분위기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 뭐 이런 그런가요? 요기베라의 맞습니다. 얘기도 있는데. 예. 네, 그 민주당의 그 반발은 물론이고 이 국민의당의 그 박지원 대표 그리고 그 안철수 전 대표까지 그 즉각 거부 입장을 이제 분명히 했는데요. 이 국민의당의 그 박지원 대표는 그 당 지도부와 그 상의 없이 벌어진 일이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가 반대하는 상황에서 그 나머지 정당들만으로 그 개헌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사실상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한 건 아니냐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 국민의사가 그 반영되지 않은 그 개헌에 반대한다 이러면서 그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는데요. 사실은 이제 그 민주당 내의 그 개헌파의 그 호응도 기대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구상도 좀 있었겠는데 뭐 민주당 내 그 개헌파이죠. 그 이정걸 의원 같은 경우도 이 자유한국당이 개헌을 주도해서는 그 될 일도 안 된다. 뭐 이런 입장을 했다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여기 이 합의의 핵심은 뭐냐면 그 대선과 개헌 국민투표를 같이 하자라는 것보다도 개헌이라는 것을 띄워서 이 임기 단축을 선언할 후보들에게 압력을 가하는, 그러니까 임기 단축을 해라 이런 압력의 의미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네, 그렇죠. 일단 지금 이제 개헌이 되지 않는다고 예. 한다면 그 다음 대통령 임기는
사실은 그 조정이 좀 어렵게 되기 때문에 어렵게 되죠. 그러니까 개헌을 못 그런 점을 박으면서 이제 임기 단축을 딱 계기로 해서 해라. 그것까지예요, 제가 볼 때. 반문전선의 어떤 구축을 좀 해보자. 바로 이제 그거죠. 바로 이제 이런 임기 단축이라는 것이 정치인으로 봐야겠죠. 반문정선이 이제 핵심이 된다. 이런 맞습니다. 의미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있는데. 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후보 토론 문제가 쟁점화되고 있는데 안희정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후보한테 끝장 토론을 하자 지금 이러고 나오고 있어요. 네, 뭐 이건 그 대선 토론의 이제 법칙 가운데 또 하나죠. 예. 후보할 주자들은 뭐 당연히 적극적인 토론을 이제 원할 수밖에 없는데 안희정 충남지사 캠프의 그 박수원 대변인 어제 그 입장문을 내고 예. 이 문재인 전 대표에게 그 1대1 끝장 토론을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그동안 그 3번의 토론이 있었지만 여전히 그 변별력 없는 그 맹탕 토론회라는 그 지식이 있지 않느냐 이러면서 남은 8차례 그 토론회 후보 간 1대1 토론을 원칙으로 좀 진행이 돼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네. 이재명 성남시장 어제 그 문재인 전 대표 캠프 쪽에서 이재명 시장이 그 자신의 토론 실력을 너무 좀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이제 그 지적을 하고 나선 데 대해서 좋다. 그러면 이 토론의 시기나 방법, 절차, 주제 내용 모두 다 백지위임할 테니 무제한으로 토론을 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그러나 문재인 전 대표 측에서는 이 토론 문제는 어디까지나 그 당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 만큼 이를 좀 중간에 바꿀 수는 없다. 뭐 이런 좀 부정적인 토론 뭐 입장이라고 하죠. 좋죠. 근데 이게 토론이 맹탕 토론이 됐다라는 주장은 사실은 거기 핵심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방식이 문제입니다. 네, 그렇죠. 네? 이 기계적 형평성이 이렇게 되면은 이게 뭐 사실 맹탕 토론이 될 수밖에 없어요. 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제 그 4명 다 두고 하는 끝장 토론에도 방식을 뭐 7분, 쉽지가 뭐 않습니다. 1분 질문, 2분 답변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다 주제도 말이에요. 이렇게 정해놓으면 사실은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바로 뉴스 브리핑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그리고 바른정당까지 세 당이 만나서 5월 9일 대선과 함께 개헌 투표를 실시하자 이런 쪽에서 원내대표들이 만나서 합의를 했는데요. 물론 당내에서 다른 얘기도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자, 근데 이게 사실 지금 5월 9일 5월 9일이 이제 선거일인데 이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발의는 한다 그래도 20일에 아마 공포 절차가 있죠. 그리고 제적의원의 3분의 2의 찬성을 얻어야만 이제 개헌이 국민투표에 붙여질 수 있는데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 뭐 여러 가지 문제 그리고 이런 제안의 실제적인 의미는 과연 뭔지 한번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특히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더불어민주당 내 비문 세력인데요. 자,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의 비문 세력 그리고 개헌파로 불리는 분이죠. 율사 출신이신데요. 더불어민주당 이현주 의원 전화 연결해서 직접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이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 개헌, 일단 제가 이거부터 여쭤볼게요. 만일 개헌이 본격적인 논의가 된다면 네. 민주당 내에서 한 몇 분 정도가 찬성하실 거라고 보세요? 글쎄요, 이제 개헌에 찬성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많고요. 원래 우리 당이 굉장히 앞장서서 했었습니다. 19대 때만 해도요. 예. 그래서 우리 당이 주도해서 2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은 적도 있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금 당의 입장이 조금 이렇게 부정적인 입장으로 변해서 의원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굉장히 심리적으로 압박을 많이 받고 있는 상태고요. 여기서 이제 그러면 내용이 어떻게 될 거냐 또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제 뭔가 이게 지금 핵심적인 문제가 결국에는 이 분권형 대통령제로 이제 전환이 됐을 때 다음 2020년에 신체제가 출범을 하는데 지금 선출되는 대통령은 구체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2020년에 새로운 정부 출범을 하게 되면 그게 3년 임기로 끝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요. 예. 그래서 그렇다면 3년 임기로 끝나고 또 혹시 더 하더라도 2년은
분권형 대통령을 하셔야 되는 건데 이런 것에 대해서 이게 지금 이제 충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우리 당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국가 권력의 사유화라는 이번 이 국정농단 사태 이런 것이 다시는 없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는 협치와 분권의 헌법 체제로 가야 된다. 이런 소신들이 있어서 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소신대로 할 분들이 상당히 있을 수도 있고 저도 해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예. 네. 자, 그러면 우리 이현주 의원의 말씀을 잠깐 정리를 해보면 이게 법적 충돌 가능성이 있다 이거죠. 이게 쉽게 얘기한다면 무조건 개헌하겠다 그냥 지금 얘기를 한다면 어떤 대선 네. 후보가 그러면 진짜 개헌을 만일 추진하게 된다면 헌법 차원에서 충돌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죠? 그러니까 법적 충돌이라기보다는 실제적으로 대선 이제 후에는 절대 반지를 낀 다음에는 반지를 안 빼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전에 뭔가 해놓지 않으면 그 3년 후에 그러니까 2020년에 신체제가 출범할 때 나는 옛날에 뽑힌 대통령이니까 나는 그냥 절대 그 제왕적 대통령의 어떤 권한을 다 행사하겠다 계속해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신체제에 맞춰가야 하는데 그 부분이 만약에 대통령 선거 전에 그 주자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수용을 하지 않게 되면 이후에 뭐 그렇다고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통령 취임 이후에 국회하고 끊임없이 이제 대립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건 대통령의 의지에 맡길 수밖에 문제라고. 없죠. 그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보기에는 저희 국회에서는 의원들은 이것은 이제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사태를 안 봤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보고 나서 보니까 도저히 이거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 뭔가 이걸 담보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 절박한 이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현주 의원께서 생각하실 때에는 그 뭔가를 해야 된다는 그 뭔가가 임기 단축의 공언 아니겠어요? 공약으로서의. 그죠? 그러니까 공약만 하고도 안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요. 저는 어떤 문서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문서. 그리고 굳이 단축을 하지 않더라도 할 수는 있습니다. 남은 2년을 문권형 대통령을 하겠다 이럴 수는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건 편법인 얘기가 될 수 있죠. 조금 별로 새 헌법이 됐는데 구헌법에 입각해서 그렇게 선출된 대통령이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이와 이제 새롭게 출발을 해서 우리가 협치와 분권의 체제로 가자 이러면서 지금 안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현주 의원께서는 김종인 전 대표와도 아주 가까운 측근으로 불려지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김종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입장이 지금 제3지대 구축을 하고 계신데 개헌도 물론 말씀하시고 계신데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유사한 입장이라고 이해도 되겠습니까?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제발 이거 가지고 얘기를 한 적은 없는데요. 저희가 그분하고 가까운 게 무슨 기존의 어떤 보스 관계 이런 게 아니고요. 그런 게 아니죠. 그냥 개헌파로 같이 함께 활동을 하고 경제민주화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요. 이런 문제는 이제 같이 상의한 적은 없고요. 다만 저희가 이제 개헌파 의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다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절대 반지를 낀 다음에는 안 빼기 때문에 이것을 그러면 책임 있게 담보할 수 있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중에 되고 나서 한다 이렇게 얘기해야 이게 신뢰가 가는 것이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나는 하겠다 그 얘기는 수도 없이 지금까지 대통령들이 다 그렇게 해왔거든요. 또 실제로 우리 당도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을 그런 이유로 공격을 해왔고요. 그래서 더 이상은 이렇게 할 수는 없고 또 우리 국회의원들도 대통령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양패로 나뉘어서 끊임없이 싸우고 아무것도 못 해내는 이런 정치는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문재인 전 대표의 개헌 주장은 뭐냐면 나 개헌 안 하겠다고 한 적 없다. 예? 나 내년 지방선거 때 내가 개헌 국민투표 지방선거 때 같이 한다고 그러지 않았느냐. 그러면은 지금 이현주 의원께서 말씀하신 논리로 본다면 이것도 절대 반지 낀 다음에 하겠다는 얘기니까 좀 어떤 신뢰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진정성을 보여주시려면 뭔가 더 이렇게 진정성 있게 보이는 어떤 말씀이나 약속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이제 만약에 여당이 된다.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해서 그러면 지금도 사실은 당의 눈치가 보여서 이게 쉽지 않은데 대통령이
의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절대 거기 거역하지 못합니다. 그럼 당을 떠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왕적 대통령이기 때문에요. 이 새누리당을 보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사실 하려고 해도 굉장히 어려울 거고, 그러면 야당하고 여당 사이에 굉장한 이런 문제로 임기 초부터 충돌이 계속 빚어지고, 또 실질적으로 적폐가 사실 가장 중요한 적폐인데요. 이 모든 검찰 문제, 여러 가지 언론 문제 이런 것들이 제왕적 권한에서 비롯된 게 굉장히 많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적폐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적폐를 청산하겠다, 이것도 맞지 않는 얘기고, 저는 이번에는 좀 다들 이렇게까지 나라가 이렇게 된 상황에서 뭔가 좀 내려놓고 지혜를 모아야지 그냥 넘어가겠다, 이것은 저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다. 그리고 이걸 어떻게 우리가 책임을 질 것이냐, 굉장히 좀 두렵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 대통령제라는 권력 구조는 기본적인 속성상 권력이 집중될 수밖에 없고, 대통령제를 하면서 뭐 이 권력을 나누겠다, 이거는 결국은 집권자의 의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개헌을 요구하시는 분들은 그걸 사람의 의지에 요구하는 거 가지고는 믿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아예 제도적으로 바꾸겠다. 지금 사실 이런 논리 아니겠어요? 지금 최순실 사태가 또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예? 네네. 그리고 뭐 이미 사실은 그 대통령제를 하는 국가 중에서 제대로 되고 있는 나라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다 입증이 된 거고요. 대부분이 아프리카 지역하고 동남아 지역하고 중동 지역 국가 이러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다 실패한 제도고, 이것은 사실 선거로 절대 군주를 뽑는 제도거든요. 과거에 우리가 임기를 그 집권을 계속 그렇게 독재가 계속해서 장기 집권하는 것을 막는 데만 초점을 뒀기 때문에 제대로 이 권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많이 고민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우리 헌법 128조에도 개헌은 국회가 논의해서 발의를 하고, 그래서 공고를 내면 공론화 뭐 이렇게 공청회라는 걸 통해서 일정하게 시간을 두고 그다음 국민 투표를 하게 돼 있는데요. 그래서 이 정치권에서는, 국회에서는 사실 제가 알기로는 한 18대 이전부터 개헌을 계속해서 얘기를 해왔고, 지금의 이 흐름들이 이제 과거에는 대통령이 되면 안 하고, 또 대통령 임기가 거의 레임덕이 오면 하겠다고 했다가 그럼 반대파가 또 안 하고, 이게 반복돼 왔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걸 좀 끊자, 이런 좀 강력한 의지가 그래도 있는 편입니다. 그러면은 이현주 의원께서 생각하실 때에 일단은 임기 단축을 전제로 하는 게 단순히 공약도 아니고 문서화가 돼야 된다, 이런 입장이시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왜냐하면 국회에서 그런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을 강요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안 하면 그만인 것이고요. 개헌 자체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넘어가게 됩니다. 그냥 그러면은 아예 상당히 지금 그 얘기를 꺼낸 김에 그냥 대선 당일날 이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문제는 시간인데요. 저희가 그 전에 논의는 계속 해왔습니다만 한 몇 개월 동안 이번 국회에서도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금 탄핵 때문에 제대로 공론화를 못했고, 이제 시간이 또 얼마 안 남았고, 그래서 뭔가 너무 성급한 느낌이 없잖아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이게 대안이 뭐냐? 근데 이걸 담보를 해야 된다. 그냥 한다고 말만 하지 말고, 또 한다고 해도 형식적으로만 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왜 자기 권력을 자기가 내려놓는 게 주변 측근들도 있고 뭐 행정부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불가능해서, 이런 문제를 우리 예측 가능하게 둬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언제까지 한다.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분권형 대통령제로 갔을 때 2020년 그 신체제 출범과 동시에 임기 문제, 혹은 임기를 계속 하더라도 뭐 헌법이긴 한데 분권형 대통령을 계속하겠다든지 그 신체제에 맞춰서 하겠다라는 그러한 어떤 합의 같은 게 뭔가 믿을 만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도 합의가 있고
문서화하고 공약으로 내세우고 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 이 말씀이신군요. 네,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 어떤 학자분들은 부칙에다가 그런 것을 넣어서 아하. 그것만이라도 개헌을 하자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는데 저는 예. 그것이 상당히 의미가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문제는 이 대통령의 권한을 예. 낮춘 상태에서 이 분권형으로 간다는 거에 대한 어느 정도의 공감대 국회에는 있는데 예. 이 주자분들은 사실 좀 그렇거든요. 뭐 좋아하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실제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아주 딱 부러지게 정리를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고맙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현주 의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골프 장갑도 지맥스 생산 장갑도 지맥스 헬스 장갑도 지맥스 가죽 장갑도 지맥스 장갑하면 지맥스 대한민국 우리 장갑 지맥스 30년 한길 범양 글러브가 만듭니다. 글러브 맥스 지맥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죠. 김 사장님은 고민하던 공장 먼지 악취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박 사장님도 쉽게 어려운 식당 연기 냄새를 해결하려면 정답은 역시 우양집진기. 이제 25년 기술의 우양집진기로 말끔히 해결하세요. 집진기는 역시 우양집진기. 우양집진기 검색창에 우양집진기.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모든 자격증 합격 시대 에듀 공무원 시험 합격 시대 에듀 취업 성공의 합격 시대 에듀 이 시대의 모든 합격 시대 에듀 합격의 공식 시대 에듀. 시대 에듀 한계를 넘어 글로벌 리더가 된다는 신념으로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1968년부터 오직 프레스 제작으로 한 길만을 걸으며 세계로 나가고 있는 IDS의 도전과 혁신은 계속됩니다. 고객 만족을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는 주식회사 IDS.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기술력이 끝내줍니다.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를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힘들었던 나에게, 마음먹은 나에게, 다시 한번 해보려는 나에게, 포기하지 않는 나에게, 아직 힘을 내고 있는 나에게. 난 오늘 나에게 바카스를 사줬습니다. 나를 아끼자 바카스. 노트북? 데스크탑? 태블릿? 뭐가 필요할지 몰라서. 짠! 최정희가 준비한 롯데하이마트 글로벌 PC대전. 혜택까지 꽉 찼으니까 안 가고 못 빼기겠죠. 하이마트로 가요. 2월 28일부터 3월 27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매장에 문의. 안녕하세요. 아이시스 8.0 모델 송혜교입니다. 미소가 생기다. 화사함이 생기다. 건강한 하루가 생기다. pH 8.0과 풍부한 미네랄로 핑크빛 생기가 생기다. 아이시스 8.0. 이제 모두 핑크하세요. LG G6 18대9 화면비에 풀 비전으로 보다 넓은 세상을 열다. 손안에 폭 넓은 세상 LG G6.
코막힘엔 오트리빈. 답답한 코막힘. 코감기, 알레르기성 비염으로 답답할 때는 오트리빈을 뿌려보세요. 2분 안에 작용하여 답답한 코막힘을 뚫어줍니다. 코막힘엔 전세계 판매 1위 오트리빈. 니콜라솔 2016년 발표 기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첨단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 약사와 상의하십시오. 평생 사랑하겠습니까? 네. 시작하는 그 마음 그대로 행복할 수 있도록 시작했던 그 마음 그대로 경북 구미, 김포 한강, 송도 국제도시에서 짓습니다. 호반에 변치 않는 첫 마음을 만나세요. 지은이 호반건설. 예, 목요일 아침입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나오는데 그 새벽부터 강북강변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들이 굉장히 많이 밀렸는데 7시 44분 06초 지나고 있는 지금 상황 좀 해결이 되는지 알아볼까요? 김정은 캐스터. 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전 시간대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한강대교 부근에 추돌 사고가 있었는데요. 처리 작업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다만 성수대교 이전부터 한강대교까지는 정체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요. 올림픽대로 역시 공항 쪽으로 가는 길 가양대교 목간 지점에서도 화물차에 불이 난 사고가 있었는데요. 현재 진화 작업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다만 아직도 이 사고 차량은 갓길에 세워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뒤쪽으로 양화대교 이전부터 정체가 되고 있고 또 그 전으로도 여의 2교 부근 하위 차로에서도 사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근에서도 밀립니다. 또한 잠실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강 서쪽으로도 정체가 이어집니다. 반대편 강 동쪽으로 가는 길은 행주대교에서 성산대교, 다시 한강대교 부근, 한남대교부터 영동대교까지 올림픽대로 잠실 쪽으로 밀리고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도 자유로 방화대교부터 동작대교까지 시속 30km 미만 정체 계속됩니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예, 어제 하루가 진짜 정신이 없었어요. 우선 그 황교안 권한대행의 불출마 선언, 그리고 5월 9일로 대선 날짜 정해졌죠. 그런데 또 하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소환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21일 다음 주 화요일인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는 출석하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뭐 성실히 임하겠다고 그랬는데 그 약속 안 지킨 적이 많아서 과연 이번엔 지켜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많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율사 출신 의원이시죠. 박범계 의원 전화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우선. 네네. 제 기억으로는 노태우 전 대통령, 검찰에 소환할 때 이틀 전에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예? 그런데 이번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는 다음 주 화요일 날 출석해달라. 이게 네. 어제 얘기했으니까 수요일 날 얘기하니까 거의 일주일을 준 거예요, 지금 말미를. 예, 그런 셈이네요, 엿새. 예, 그 의미가 왜 그런 거라고 보세요? 아마도 21일을 데드라인으로 보고 그날에 반드시 출석 소환 목적을 달성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2, 3일 전에 소환 날짜를 통보하게 되면 통상 이제 피의자들은 충분한 방어 준비를 못했다 이런 변명을 댈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한 일주일 정도, 엿새 정도 시간을 충분히 줌으로써 2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출석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보육책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준비가 없어서 출석을 못하겠다라는 핑계를 못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다. 그렇습니다. 그죠? 네. 그렇군요. 근데 어떻게 이번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지 않는 한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근데 또 이게 이제 처음 나온 반응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 특별한 사정으로 또 이게 뭐 또 미루는 거 아니냐, 뭐 안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예? 아마도 그 뒤로 이제 조금 더 진전된 기사들은 출석해서 수사 받겠다, 조사 성실히 임하겠다라고 조금 발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날 나오지 않으면 검찰로서는 지금 국민 여론을 봤을 때 체포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나올 것 같습니다. 네네. 근데 제가 박범계 의원께 여쭤보고 싶은 게요. 네네네.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첫 번째 출석 요구를 했는데 거부를 하고 그러면은 검찰의 입장에서 볼 때 체포영장을 곧바로 치지 않고 한 번 더 소환 요구를 한 다음에 체포영장을 요구할 것이다. 이런 분석이 있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통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번 케이스는 당초 검찰 특수본 1기에서
조사를 회피했고요. 또 예. 특검의 조사도 회피했고 그래서 이번에 세 번째인데요. 그것까지 치면 21일 날 안 나오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아마 국민 여론, 검찰 스스로도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 모든 혐의를 아마 부인할 것이다라는 분석이 많은데 동의하십니까? 박 의원님도? 현재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입장으로 볼 때는 지금 뭐 지난번에 입장문 발표가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 했으니까 이것은 헌재의 8개 항목의 그 사실관계가 있었거든요. 그 부분까지 다 부인한다는 취지니까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최순실 씨하고 대지신문 같은 것도 그럼 이루어질 수 있나요? 이번에 20일 날 출두하게 되면 가장 하이라이트가 중요한 쟁점이 이제 여성이지 않습니까? 예. 그랬을 때 과연 이 수사 양이 혐의가 지금 13개 항목에 그렇죠. 걸치는데요. 예. 이게 하루 만에 끝낼 수 있는 내용이 아닐 겁니다. 그러나 묻는 말 족족 다 부인하게 되면 뭐 조서를 받는 것은 오히려 시간은 덜 걸리죠. 그랬을 때 자정을 얼마나 넘겨서 몇 시에 나올 것이냐. 두 번째는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등의 사람들과 대질심을 할 것이냐. 이것이 제일 이제 관건이라고 보겠습니다. 근데요, 그 검찰에서 이제 이렇게 불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이제 뭐 예를 들면 9시 안에 출석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제 티타임도 좀 갖고, 예? 그러면은 한 10시 반쯤 조사가 시작이 되나요? 일반적으로? 물론 판사를 하셨으니까 뭐. 아니요, 저도 조사를 받아본 사람입니다. 아, 그러신가요? 네. 예. 그래, 뭐 이제 전에 이제 박지원 전 원내대표, 이제 지금 나가시기 전에 제가 지난 국회 일기 이제 원내 부대표 하면서 모시고, 서울중앙 그때 대검인가요? 그때 이제 대검 중수부에 갔는데, 통상은 차 한 잔 마시고 뭐, 인적사항 묻고 하면은 시간이 후딱 갑니다. 한 2시간 정도가. 예, 뭐,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조사 시간은 만약에 뭐, 자정 조금 지나서 나오게 되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 거죠. 많은 게 아니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중간에 좀 쉬게도, 쉬고 싶다 그러면 또 쉬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해드려야 돼요. 막 뒷목도 뻐근하다 막 이러면은 좀, 예? 근데, 이 예우 문제도 사실 지금 초미의 관심사인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호칭을 피의자라고 할 것인지 전 대통령이라고. 피의자입니다. 예. 피의자로 해야 됩니까? 예, 피의자입니다. 예. 호칭도. 그리고 포토라인 쓰는 것도 이것도 뭐 고려 대상인가요? 제일 큰 문제죠. 지금 아마도 포토라인에 세우지 않고서는 못 베길 겁니다. 검찰 입장에서. 지금 언론 뭐 아주 전 세계 언론이 다 지켜볼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포토라인을 세울 것으로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속 여부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이후에. 어려운 대목인데요. 예. 지금까지 이제 결로만 말씀드리면, 법과 원칙대로만 말씀드리면 범행을 완전 부인하고 있고, 공범자이라고 할 수 있는 약 20여 명의 이미 최순실을 포함한 공범들이 이미 구속 수감돼 있고요. 그동안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해왔고, 심지어 헌재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조차도 부인하는 취지의 답변을 했고요. 그다음 증거인멸 소지가 있는데, 관건은 청와대가 지금 대통령 기록물을 이후로 지금 봉인하고 이관 작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파쇄되는 문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록물로서 완성되지 않았다는 핑계로 그걸 근거로 파쇄를 꽤 많이 할 겁니다. 이런저런 정황들을 검찰이 볼 건지, 두 번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작 실제로 자신의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도 부인하는 건지, 이 부분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전부 다 인정하고 국민 여러분들께 진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 검찰로서는 구속영장 청구하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에 들어갈 거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박범계 의원께서 그 문건 폐기 반출 뭐 이런 말씀 하셨는데요. 네네. 이거를 만일 파기를 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어떤 문건이 파기가 됐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확인이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바로 그런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사후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스크린할 것이냐가 저는 이번 수사에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기록물이라는 것은 대통령 자신, 또 보좌기관, 자문기관, 경호기관이 만들어낸 문서인데 완성된 시점을 어디로 볼 것이냐에 대한 논란들이 꽤 있습니다. 과거 NLL 대화록에서도 그랬죠. 그런 측면에서 아마 상당 부분의 파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파쇄의 근거는 이거는 대통령이 결재하지 않은 문서다.
뭐 최종 완성된 문서가 아니다라는 기준으로 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한 사후 스크린이 굉장히 중요한 이번 수사에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물론 이거는 하나의 가정입니다. 그리고 좀 앞서 나가는 질문이긴 합니다만, 만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 결과 그리고 재판 결과에 결과 유죄가 된다라고 이게 가정을 했을 때 여기에서 이제 얘기 나올 수 있는 것이 그 워터게이트 사건 때문에 닉슨 전 당시 대통령이 탄핵 직전에 자기 스스로 물러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포드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한 포드 대통령이 조건 없이 사면한 일이 있습니다. 그죠? 네네.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만일 그런 식의 프로세스가 진행이 된다라고 가정할 때. 사면 문제요? 예. 지금 뭐 구속기소 문제도 아직 뭐 해결되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사면까지 지금 미리 말씀드리는 건 좀 그렇다고 봅니다. 문제는 우리 이 법상 개전의 정, 우리 형법의 개전의 정이라는 표현을 갖고 있습니다. 그 모든 사법 처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거든요. 재범의 가능성. 이번 헌재 판결의 핵심은 대통령직으로 복직시켰을 경우에 다시 국정농단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서 더 이상 직을 유지할 수 없다. 파면에 이르렀다. 이것이 최종 결론이거든요.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 처리의 수준과 수위는 사면까지 포함해서요. 결국 본인 자신이 정말 전대미문의 이 국정농단에 대해서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가가 저는 가장 큰 기준이라고 봅니다. 예. 그렇군요. 자, 간단하게 좀 여쭙겠습니다. 개헌 뭐 3당이 더불어민주당 빼고 개헌하겠다 그러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개헌 야합인데요. 헌법을 피의자로 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농단의 모든 문제의 피의자는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 자신이고 두 번째는 그것을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 국회, 특히 정부 여당, 그다음에 감사원, 검찰, 국정과 같은 사정기관들이 제대로만 감시를 했으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왜 엄한 헌법 87년의 민주주의로 지금 쟁취했던 그 헌법 탓으로 돌립니까? 그건 헌법을 피의자로 돌리는 거기 때문에 본질을 희석시키는 것이다. 아하, 알겠습니다. 그렇게 봅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전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